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제조업들이 단기, 중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ACC 솔루션 컨설팅 대표 이한혜입니다. 현재 누적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지방이 주로 많이 나타난 현상입니다만은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국가 대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걱정되는 사태입니다. 거의 재앙의 수준이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 또는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발전을 하면서 모두가 다 이것이 잠재워지기만을 바랄 뿐이지, 이것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서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경제적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인 김기식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2003년도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생겼을 때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금 20년 신종 코로나가 지금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사스하고 지금 코로나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의 전파 속도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전파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코로나 전파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00년 사스 발발했을 때는 중에 미치는 영향이 4.3%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은 약 18% 정도, 약 4배 정도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GDP가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 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배 커졌다고 하는 이 자체는 곧바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직격탄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제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약 33%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경제 성장률 6.1%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약 2% 정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2%의 경제 성장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3%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이클 코데스에서 자동차 전문가가 한 말은 중국의 부품 공급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경제 구조로 봤을 때에 날마다 선적되는 부품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부품 생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완성차를 만드는 회사의 전체 조립 공장도 문을 닫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작금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현대나 기아 상황을 볼 때 이 현상이 이미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제타임즈가 예상을 한 거죠. 중국 제조업의 생산이 12조 원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각 나라가 제품 생산과 판매에 8조 원 정도의 피해가 일어날 것이고, 주변 산업을 포함을 하면 18조 정도의 피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리온 계좌의 신문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이사장도 이번에 G20에서 신종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올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중국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인접국과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각국에서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벌써 뉴욕 증시에서는 연일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종 코로나가 각국 주가라든지 유가를 출렁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KDI에서 이번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죠. KDI가 제시한 보고서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이것이 종결되는 경우 또는 6개월 이상으로 지속됐을 경우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서를 받은 대통령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라 하는 지시를 하셨죠. 물론 단기적으로 종결됐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정부 스스로도 이것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확산을 방지할 수는 있겠으나 방지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나타날 모든 상황들이 종결된 건 아니죠.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내에서 확산을 방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확산을 막았다 해서 전 세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종결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우선 백신이 개발이 안 돼 있고 그 백신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확산을 막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지금 전개를 요구하고 있고 마스크 쓰고 손 씻어라는 것 정도의 대안 외에는 현재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폐렴 사건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경기의 침체입니다. 성장률이 2% 정도 하락된다고 예상이 됐을 때 중국의 의존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한국 입장에서 아마 치명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특히 중간재를 수출한다든지 수입하는 업체들의 경우에 영향이 크게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제조업들의 대체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주가 감소되는 경우, 물량이 감소되는 경우에 대한 대안입니다. 당연히 공장 캐파를 조정하시든지 인력의 구조를 재검토하든지 그다음 확보를 하는 재고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간다면 당연히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서 BP 구조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BP 구조를 한번 재검토하시고 BP와 관련된 인자인 매출과 연동한 고정비 구조를 바꿔 나가지 않으면 이 줄어드는 수주와 물량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즉시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공급을 받아서 생산을 하는 경우 중국 공급 대체 수요가 이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급을 받았던 업체들이 중국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수요가 한국으로 오든지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될 텐데 이럴 때 중국에서 공급하던 물량에 해당되는 가수요가 급증하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시장을 빨리 조사를 하셔서 중국이 대국이니까 지역별로 약간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지역별로 관련된 고객과 시장들을 조사해서 그들이 선행으로 생산을 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빨리 파악을 하고 또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가수요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캐파를 확보하든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외주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외주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트타임을 쓴다든지 또 이를 위해서 사전에 원자재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검토를 하시는 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요 변동의 기복이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든지 물량이 갑자기 줄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비수기 성수기에 물량의 기복 차이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따라서 품목별 납기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하반기에 몰릴 물량에 대해서 선행 생산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3개월 이동 불동을 지금부터 빨리 예측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른 세일즈 앤드 오퍼레이션 플래닝이죠. S&OP 회의를 해서 가수요 또는 줄어드는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은 언제든지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자에게는 위협이 기회가 되는 거고요. 준비를 못한 기업에게는 기회도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코로나 사건이 잠재우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중국 전역에서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것을 예측해 봅니다. 이미 가끔의 우한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반도체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공장 폐쇄를 했고요. 가동을 하더라도 부분 가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SCM 체계가 좀 무너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결국은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했던 중국에서 특히 중간재 부품의 공급을 못하게 됐을 때 그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장 한국에서도 보면 완성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죠. 중국에서 부품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완성차 생산을 못하는 것이고 그 완성차 생산의 중단 또는 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따른 대체안으로서는 첫째는 나와 관련된 그 지역, 나와 관련된 공장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그들의 가동 상태를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처를 대체할 수 있는 소싱처를 발굴하든지 아니면 공급 가능 물량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쪽에 캐파를 관리하는 이런 형태를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 SCM 체제를 재구축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의 안정성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급처 변경에 따른 포엠 변경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공급처가 공급이 안 됐을 때에 거래처를 바꿀 수밖에 없고 소싱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항상 나타나는 문제는 품질과 안정성의 문제죠. 그래서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급처를 바꾸기 전에 품질 문제라든지 호행 변경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과 안전성을 동시 고려를 하기 위해서 선행 품질 관리라든지 전수 검사, 또 QA 품질 보증 체계들이 대단히 중요한 관리 항목이 됐고 그 부서들이 좀 바빠지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완성품에 대한 판매 방식과 수주 방식의 변경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그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품의 공급의 리드 타임에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고객과 과거에 약속했던 납기는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사전에 조정을 한다든지 양해를 구한다든지 미리 어나운싱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납기 준수를 꼭 지켜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납기 준수 강화를 위한 프로덕트 믹스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파는 제품의 등급을 좀 구분하셔서 A, B, C로 나눠서 A급 반드시 지켜야 될 고객일 경우에는 납기를 강화를 하고 B, C급 우리가 납기를 상황을 설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데는 조정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팔 수 있는 품목과 팔고 싶은 품목에 대한 납기는 달리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는 코로나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3개월 내에 해결이 됐을 경우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갔을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해결될 경우는 아마 1분기 내에 종결되겠죠. 그럼 1분기 내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을 남은 분기에 만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만회책을 세우는 것이 단기적인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고요. 만약에 6개월 이상이 간다. 그럴 경우에는 비즈니스 플랜, 사업 계획 자체를 변경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그 제조업의 대체안으로서는 첫 번째는 3개월 이내에 진정이 됐을 경우에는 단기 해결책으로서 1, 4분기 미달분을 만회하는 대책을 2Q, 3Q, 4Q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2Q, 3Q, 4Q의 계획을 수정 보완하셔야 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의 여력을 조정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캐파를 높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반기에 부족했던 것들을 하반기에 만회하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6개월 이상의 장기화로 갔을 경우의 대안입니다. 근본적으로 2020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셔야 되죠. 사업계획 중에서 특히 물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물동과 연동된 BP 구조를 재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시고 가능한 매출과 거기에 맞는 고정비를 연동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출은 세 종류가 있죠. 가능한 매출, 비지블 매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매출, 포텐셜 매출,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매출, 그 다음에 챌린지 매출이 있는 거죠. 이런 작품의 상황에서는 가능한 매출, 실현 가능한 매출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한 매출이 얼마일 것인가를 정확히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고정비의 구조를 조정해 가는 것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항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성의 증폭 현상이 글로벌화될 경우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글로벌로 확산돼서 더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침체되고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 시대인데 각자 자국 보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방역을 자국 보호로 간다는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선물 거래소도 자국 보호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로 발전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게 불확실성이 장기화로 가면 자산을 정리를 하셔서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재고 회전율을 개선해서 재고 보유하는 것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고요. 투자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될 때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자금 조달, 현금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침체 시행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모든 부분을 스림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도 줄이고 캐파도 줄이고 조직도 줄이고 사람도 줄여서 고정성으로 나가는 비용을 줄이면서 캐시플로우 구조를 개선하는 것, 이것이 장기 침체로 갔을 때 취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지금 각국의 방문 제한과 교류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죠. 이미 87개국에서 한국인들의 입국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행, 항공, 무역, 숙박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대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치명적인 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광 및 서비스 부분에서 급격한 고객이 감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정한다든지 유연 캐파 운영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별 국가별로 수요 변화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은 보수적이지만 상황이 완화되면 이게 완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따른 마케팅 믹스를 잘 하셔서 대응 가능한 국가와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를 구분해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면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신규 고객을 개척한다든지 신시장을 개척한다든지 신제품 판매에 제약이 발생하겠죠. 기존 제품이 아니라 신규 제품이라든지 신시장의 경우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샘플을 제시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양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대면이 불가피한데 현재로서는 대면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대면 영업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기존 제품의 기존 거래처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로얄 고객을 중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마케팅, 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시장 개척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구글에서도 보면은 신제품 전시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에 전시회를 통해서 자사 상품을 소개하고 고객과 관계를 갖게 되고 시장의 흐름을 읽었던 그런 흐름이 당분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O2O 방식의 마케팅 방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O2O 방식의 마케팅을 하려면 글로벌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플랫폼에 자사 상품을 소개하고 알리고 홍보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폐렴 사건이 국가적 대란에 해당되고 재앙 수준입니다. 전 세계가 공포의 분위기에 떨고 있고요. 단기에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장기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경영 첫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도 여기에 맞춰서 제조업들이 가져가야 될, 특히 중소 제조업들이 쳐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